오늘의 코인, 오늘은 퍼즈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퍼즈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퍼즈님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분석은 네. 좀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옆으로 계속 흥보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할 재미가 말이 없죠. 많진 네, 않아요. 맞아요. 네. 아마 다들 장이 재미없으실 텐데 이럴 때 저는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변동성 가지고 어떻게든 수익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에 좀 변동성이 크게 생기면 그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 비트코인 분석부터 또 오늘은 특별히 최근에 이 고환율 때문에 우리 투자 시장이 굉장히 많은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암호화폐와 달러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달러가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엿볼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알트코인 분석 역시나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해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는 지난주랑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는 지난주랑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제 방송 보니까 토미님도 어제 방송을 보니까 토미님도 이 라인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미님도 기준이 있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하락에 대한 하락 추세선, 해서 퍼즈 각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요거를 뚫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될 만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던가 그냥 올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떨어졌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올라가는 건데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중심선에서는 저항받을 거라 생각해요. 중심선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22,000 정도 자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유력한 시나리오는 뭐 한번 떨어졌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상관없이 중심선 근처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조정받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어쨌든 이 중심선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한 23,300이나 한 24,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중심선 근처까지 어쨌든 간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현금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현금화를 시키고 추후에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분석이 사실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게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 중이기 때문에 퍼즈님께서 그래도 중심선에 관해서는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또 어제 또 토미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이제 매매 시점이라든지 혹은 내가 얼마를 보유할 것인지 그런 물량적인 부분들 체크하실 때는 이 부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분석은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퍼즈님이 이제 오늘 또 달러와 또 우리 암호화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먼저 볼까요, 퍼즈님?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사실 짧게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새롭게 들어갔던 칠리즈, 칠리즈가 들어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비중이 22%로 돼 있지만 사실 칠리즈를 한 주밖에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사실 더 많습니다. 네. 거의 3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중심선 근처까지 가면 일정 부분을 현금화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아마 폴카닷이랑 비체인 정도는 아마 그 매매를 마무리 지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본절가 근처까지 오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물량을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지 마세요 해놓고 저는 산다거나 안 그러면 뭐 파세요 한 다음에 저는 산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말한 그대로 제가 알려드린 매매 전략 그대로 여러분들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시기가 퍼즈님 우리가 어떤 신규 매수를 한다거나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퍼즈님께서 짜주신 그런 포트폴리오를 또 얼마나 잘 보존하고 또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나 더 포트폴리오를 잘 변경해 나가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매수의 본능이 생겨도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퍼즈님?
네, 제가 그 단타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병이에요, 병.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네. 두지 못하는 병.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단타병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현금이라는 코인을 산다.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현금이라는 코인을 산다. 다 많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 현금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면 조금 나은데 근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근데 해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해보시고 충분히 잃거나 잘하시거나 결판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하시면은 하시면 되고 많이 잃으시면 그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이 투자 철학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귀 기울여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럼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정말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외신 기사를 보니까 유로화 역시도 20년 만에 달러 대비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달러 빼고는 모든 게 줄줄이 흘러내리는 느낌인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달러의 상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조심히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제가 코인을 보는 사람이어서 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다 연결돼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과연 이런 지수 같은 게 차트가 잘 맞느냐 이런 걸 한번 좀 먼저 확인하면 사실 원래 코인보다도 훨씬 더 잘 맞았어요. 그 전에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로 그냥 갖고 온 건데 제가 이제 요걸 2018년 7월 24일 날 영상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코스피가 1550, 1500대까지 가는 거를 차트로 예측했던 거예요. 코로나 되기 전에.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그럼 우리나라 망한다. 그 정도까지 코스피 떨어지면 나 망한다 했지만 네, 결국에는 사실 거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마냥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분석한 걸 믿지만, 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는 사고를 하는데 환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주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어디 정도까지 올라갔다 떨어질지 이런 걸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 월봉인데. 네, 월봉인데 보면 이렇게 큰 삼각수렴을 저희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안에서 계속 놀다가 결국에는 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요걸 뚫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능성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1, 2, 3, 4, 5 한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확장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 거고 파동은 웬만하면 고점이 476.4% 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476.4%가 여기니까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2, 3파가 지금 진행 중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 자리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아까 전에 말했던 1번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2번 시나리오대로 가고 그다음에 그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지금은 어쨌든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확장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여기 있는 요 큰 삼각수렴했던 요 선에 터치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나 아까 다르게 갈 가능성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요 환율이 한 1,400원 이상으로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만약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한 1,850원에서 한 2,0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50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IMF 때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설마 여기까지 올라갈까? 그죠. 싶은데 이게 제가 코스피 그때 분석했을 때도 네. 설마 1,500대까지 내려가겠어? 네. 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트상으로는 이런데 한번 너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럴 가능성 어쨌든 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해외 거래소에서 현물 매매를 진행하거든요. 마진은 거의 안 하고 현물 위주로 하는데 테더로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사실 좀 네, 자산이 좀 불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원화 입장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만약에 해외 거래소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태도로 바꿀지 이런 게 고민이실 텐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요렇게 조정 받아가지고 여기에 터치를 하게 되면 요 빨간색 점선 라인을 터치하게 되면 그때 좀 원화를 태도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이 달러의 방향성은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었던 비트코인 불장 역시도 달러의 하락과 함께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달러를 뿌림으로써 달러 가치가 그만큼 하락되면서 비교적 이러한 제한적인 자산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퍼즈님이 설정하신 그 라인들을 뚫을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1,850원에서 2,000원, 즉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또 테더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익권이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러한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퍼즈님께서 설정해 주신 구간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의 원화를 테더로 바꾼 채로 한번 보유해 보시는 전략들, 투자를 꼭 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해지 상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들까지도 함께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조금 더 넓은 투자 관점을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퍼즈님 추가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달러 인덱스도 같이 보려고 했는데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달러 환율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도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476.4% 근처에 거의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요 위로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도 한 140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부분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요 정도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자리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가끔씩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 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가 이러한 통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오늘 알트코인 분석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오스의 리브랜딩과 또 이오스 차트 분석까지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가 최근에 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오스를 어쨌든 정말 저도 애증의 코인이거든요. 아, 저도 왜요? 이오스가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데 네. 너무 안 오르고 네. 떨어지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사실 진짜 미워요, 네, 막?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 이오스를 포트폴리오 넣은 것도 사실 이제 그 플랫폼 코인들 중에 하나는 살아남겠거니 해서 이더리움과 같이 사실 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많이 오른 반면에 이오스 많이 떨어져서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오스가 가장 최근에 올랐는데 요 리브랜딩을 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올랐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원래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랑 블로건이라는 요 이오스 재단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싸웠어요, 맨날. 네,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블로건 거의 이오스는 블로건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엄청 많이 싸우고 블로건도 문제가 많고 막 이랬었었는데 최근에 요 싸워가지고 그 개발자 애들이 이겼습니다. 네, 이겨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오스를 본인들이 이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오스의 지식재산권은 블로건의 자회사 블리시가 소유 중. 그래서 그 블로건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오스라는 이름 뭐 이런 거 다 블로건 갖고 있으니까 도저히 얘네들의 협조 없이는 계속 이걸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호재라고 보면은 사실 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일을 그동안 안 했다가 겨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나? 약간 이러한 기대감을 좀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라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요렇게 얘네가 이제 개발자 애들이 요 이오스를 이제 운영을 하니까 요 개발자 애들이 과연
잘 개발하는지 안 그러면 요걸 보고 어디랑부터 협업을 하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좀 상관이 없다. 그 이후에 진입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면 이게 이오스 차트인데 이게 어쨌든 1, 2, 3, 4, 5가 정확히 다 지켜진 걸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퍼즈각도선에서 지금 일단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그러니까 이번 반등을 할 때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이 익절 구간이면 전 조금 익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조금 아쉽고 제 생각에는 여기 38.2% 자리엔 1.24달러 그다음에 23.6% 자리인 한 1달러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따지면은 한 1,700원 이하? 예, 네. 요 정도까지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아.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오스 코인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이미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익절 자리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 자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이유인 1.25달러에서 1달러 사이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달러와 또 달러 인덱스에 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분석까지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은요 명절 지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